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5월 17일 금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아마 이 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봉들이 다들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종가까지 많이 밀리면서 끝났다. 얻어맞으면서 끝났다 이런 얘기죠. 매도자 우위의 시장. 올라가면 팔고 싶어 하는 그런 어떤 투자자들의 심리가 이런 음봉으로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좋지 않은 그런 모양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전체 시장은요. 거래소가 마이너스 1.03%, 2724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이 마이너스 1.76%, 855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 영향으로 잠깐 반등했다가 어제 오른 것보다 훨씬 오늘 하락폭이 더 깊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은 그렇게 좋은 모양이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시장의 힘을 나타내는 거래 대금 이렇게 보면요. 거래소가 오늘 10조입니다. 어제만 해도 한 13조가량 거래 대금이 대폭 늘어나면서 시장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좀 갖게 했었는데요. 역시나 시장이 좀 한계를 보여주는 거 아닌가. 해외 시장하고 약간 좀 차별화되는 그런 분위기다. 우리 시장 내부 지표들이 거래 대금이라든가 예탁금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강세장으로 돌아설 기에는 조금 그 여러 가지 미흡한 면들이 많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9조 1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치고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10조 정도는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10조 이하로 지금 내려간 지가 근 한 달째 되는데요. 코스닥 쪽도 상대적으로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 그래프요. 거래소 일본 그래프 보면 이제 눈에 띄는 게요. 요 앞에 고점을 이번에 딱 이렇게 육박했다가 뚫는 듯 하다가 음봉이 두 개 이렇게 길쭉하게 나면서 앞에 고점을 못 뚫고 이렇게 주저앉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요. 미국 시장이나 최근 유럽 시장 또 그 대만 시장까지 포함해서요. 다들 앞에 고점을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종합지수가요. 근데 우리가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음봉이 길쭉하게 나면서 지금 얻어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시장 내부 여러 가지 지표들 이런 것들이 아직은 상승장을 예견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점들이 많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해외 시장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하루 이렇게 시장 분위기를 봐도 아마 시장의 어떤 흐름을 이렇게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아침부터 이렇게 종가까지 얻어맞으면서 끝났습니다. 오늘만 그런 게 아니고요. 어제도 아침부터 종가까지 이렇게 얻어맞으면서 끝났습니다. 그 흐름이 지금 이틀 동안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아침에 어제 높게 시작했던 거는 의외로 미국 시장이 아주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아침에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높게 출발했다가 어제 오늘 이렇게 얻어맞고 이렇게 끝났습니다. 올라가면 팔고 싶어하는 심리가 아주 강한 그런 시장이다. 당분간은 이 심리를 쉽게 극복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미국 시장이 이제 강세가 계속 이렇게 이어지면서 우리도 이제 예탁금도 좀 들어오고 거래대금도 늘어난다 그러면 그때쯤에 여러 가지 지표를 확인하고 매수에 나서도 늦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에는요 매수 주체별 수급을 보면요 오늘 개인들이 거래소에서 7,200억 매수 우위했습니다. 코스닥은 380억 매수 우위했고요. 그러니까 그건 양시장에서 8천억 가량 매수 우위했는데 특히 그 거래소에서 개인들이 한 7,200억 정도 매수한 거가 눈에 띕니다. 외국인들은요 반면에 거래소에서 5,900억 매도 우위, 코스닥에서 1,400억 매도 우위, 기관이 거래소에서 1,500억 매도 우위입니다. 코스닥을 1,200억 정도 매수 우위한 게 조금 눈에 띄는데요. 어쨌거나 오늘 시장은 외국인들을 기관들이 대량으로 팔았고 그거를 개인들이 특히 거래소에서 7천억 넘게 매수 우위해줬다. 이제 그러면서 시장은 아침 대비했을 때 개인들이 강하게 매수에 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밀리면서 끝나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오늘 어제 아침에 들어가신 분들은 아마 평균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손해가 조금 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내 증시 자금 동향 이렇게 보면요. 고객 예탁금이 55조 3천억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변화는 없는데요. 요 근래 가장 높았던 수치가 58조까지 갔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최근 며칠간 이렇게 3조가량이 약간 이렇게 빠져나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연말 이후로 이렇게 추세를 보면 돈들은 꾸준히 연말 이후로 좀 개인들 계좌로 돈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좋은 지표죠. 추세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요. 신용융자,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사는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최근 한 달 동안 이렇게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연말 이후로 따지면 고객 예탁금 추이하고 비슷합니다. 돈들이 계속 이렇게 좀 신용을 좀 쓰고 있다 이런 얘기죠. 신용 잔고가 이렇게 좀 늘어나고 있다. 가수요를 많이 발생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미수금 같은 경우는 단타를 하는 분들이 많이 쓰는 거죠. 이틀 후에 갚아줘야 되기 때문에요. 근데 여전히 지금 9,500억 정도 잔고가 높아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 작년 연말 이후에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간 이후에요. 꾸준히 이렇게 미수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단타들을 아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들이 하는 게 미수죠. 기관들은 미수가 필요 없습니다. 기관들은 돈 없이도 주식을 들어갔다가 이틀 후에 주식이 나올 때 그때 이제 현금을 넣어서 결제를 해주면 됩니다. 그런 것도 기관들이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죠. 다음에 주식형 수익증권 보면요. 112조 7천억입니다. 4월 29일 날 보면 110조죠. 그러니까 한 2조 정도가 최근 한 10일 동안에 좀 늘었다. 그러니까 펀드 쪽으로도 돈들이 조금 들어오는 추세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특히 고객 예탁금과 거의 동일시되는 CMA 계좌, 주식을 팔아놓으면 CMA 계좌를 이렇게 옮겨 놓는데요. 거기에 돈들이 최근 한 달 동안에 2조 넘게 돈들이 좀 들어왔다고 그럽니다. 연초 이후에는 한 10조 정도 넘게 이렇게 돈이 들어왔다고 그러니까요. 고객 예탁금 또 펀드 자금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증시 주변 자금은 아직도 상당히 넉넉한 편이다. 시장만 조금 받쳐준다 그러면요. 돈들은 조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해외 시장 말씀드리면요. 그래프 이렇게 보시면 느낌이 오실 겁니다. 다우 그림이 이렇습니다. 앞의 고점을 훌쩍 뛰어넘어서 신고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미국 시장이 이렇게 굉장히 좋습니다. 나스닥이 마이너스 0.26%이긴 하지만 여전히 다우하고 이렇게 비슷하죠. 앞의 고점을 힘있게 이렇게 뚫어가고 있습니다.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다들 비슷한 그런 모습입니다. 니케이 오늘 현재죠. 마이너스 0.3%. 그래도 이렇게 바닥에서는 살짝 반등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대만이 마이너스 0.2%이기는 하지만요. 미국 시장하고 비슷하죠. 앞에 고점을 훌쩍 뛰어넘어서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TSMC가 최근에 다시 이렇게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독일 마이너스 0.25%. 미국보다 먼저 이렇게 신고가를 냈습니다. 독일은. 프랑스 마이너스 0.12%. 여전히 이렇게 다 좋습니다. 유럽 시장이. 상해가 오늘 1% 풀었습니다. 여전히 이렇게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항생, 홍콩 지수 플러스 0.95%. 특히나 홍콩 지수가 이렇게 아주 각도가 가파르죠. 그래서 최근 한 1년 동안은 미국 시장이 이렇게 좋았을 때 중국 시장은 1년 동안 이렇게 하락만 유지를 했었는데요. 최근에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경기 부양 정책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실시가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중국 시장에는 조금 영향을 주지 않나. GDP 성장률도 지금도 한 5% 정도 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글로벌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대단한 성장률이죠.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시장이 이렇게 보시면 독일이나 프랑스가 그렇게
주가가 미국보다 먼저 이렇게 가파르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라고 하는데도 이렇게 그 주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마 내용들을 다 아시겠지만은 그 주변국들 스위스, 스웨덴, 또 유럽 중앙은행, 또 영국 영란은행 이런 것들이 이제 스위스 같은 데는 이미 금리를 1.75%에서 1.5%로 낮췄고요. 스웨덴 같은 경우도 지난 8일에 3.75%에서 0.25%를 낮췄습니다. 이게 이제 경제 그 관련해서 조금 경기를 좀 진작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이제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유럽 중앙은행, 영란은행은 다음 달에 그러니까 6월 달이죠.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지금 이제 미국도 다시 이제 IMF 총재 같은 분들 얘기 들어보면 물가가 좀 잡히면서 금리 인하를 금년에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하고 같은 흐름을 타는 그런 그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화 가치가 하락이 되더라도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지금 주가에 좀 이렇게 좀 드러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우리 시장하고 해외 이런 글로벌 시장하고 상당히 차별화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우리 시장은 여러 가지 증시 지표들이 요 그 급등세를 따라 붙기에는 여러 가지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이 아주 기분이 좋지 않은 그런 시장입니다. 어제도 그랬고요. 아침부터 이렇게 낮게 출발하는 시장에서는 개인들이 그렇게 물릴 일이 없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아침에는 미국 시장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높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크게 물리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시장도 이렇게 상당히 변동성이 심하지만요. 달러 대비 원화 환율 같은 경우도 어제는 아마 20원 넘게 빠졌다가요. 또 오늘은 한 9.9원이니까 10원가량 이렇게 다시 강하게 이렇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라는 것이요. 오르고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이렇게 안정된, 그러니까 변동성이 좀 약한 이런 게 이제 시장의 플러스 요인이라고 봤을 때요. 어제 오늘 환율 이렇게 큰 폭으로 위아래로 오르내리는 것은 시장에 심리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워낙 오늘 좋지가 않아서요. 종목을 이렇게 드리고 싶은 종목이 별로 없어요.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이. 그동안에 제가 강조드렸던 종목들 그런 것들 다시 리바이벌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까 그럽니다. 먼저 이제 더전 비전 제가 매일 이렇게 빠뜨리지 않고 말씀드리는 종목인데요. 오늘 500원 마이너스니까 그렇게 크게 빠진 건 아니죠. 오늘 시장에 비했을 때 그래도 선방을 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더전 비전은 이제 한 연말까지 뚝심 있게 좀 가지고 가보자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밑단 이어보면 이런 모양이죠. 제가 추세선 이렇게 강조해 드리는데 이 추세선에서 지금 어제 아주 강한 반등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좀 주춤하긴 했지만요. 제가 보기에는 좀 바닥 이 추세선, 지지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상당히 안정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주봉으로 보면은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거래가 대폭 늘어나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인터넷 은행 얘기가 이렇게 시장에 관심을 불러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항상 강조드리지만 이때 2020년 13만 원대까지 갔다가 2만 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5만 원대까지 왔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옛날 그 한 3년 전 고점 대비했을 때는 아직도 한 두세 배 더 싼 가격이다. 최근에 이렇게 거래가 수반이 되면서 강한 반등을 보여주긴 했지만요. 실적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도 가격 부담이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매물대가 집중되어 있는 것도 눈에 띄는데요. 요거를 지금 살짝 벗겨내 놨습니다. 그 이후로는 매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수급에서 장애물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죠. 그 위로 한 8만 원대가 이렇게 조금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 가격대의 매물대에 비하면 한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래서 증권사들에서 이제 8만 원 이렇게 넘게 목표가들을 지금 많이들 제시하고 있는데요. 아마 요 수급에서 이렇게 좀 길이가 좀 짧다.
매물 부담이 좀 적다. 아마 그래서 수급을 먼저 고려해서 8만 원 넘게 이렇게 목표가를 제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린다 그러면 이때 13만 원 갔을 때 영업이익이요 한 700억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 금년치 이제 추정치 나오는 걸 보면요 860억 정도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면에서 그때 가격대보다 지금이 더 좋은데 주가는 한 두세 배 정도 이렇게 낮아져 있다. 한 3년 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횡보하거나 하락한 그런 주식은요. 특히 성장주인 경우에 이렇게 하락하고 나서 바닥에서 이렇게 벗어날 때 이럴 때는 같이 매수에 가담해도 별로 무리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특히 거래가 이렇게 대폭 늘어났지 않습니까? 거래가 늘어나는 건 시장에 관심이 그만큼 집중됐다고 이렇게 봤을 때요.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그러면 좀 길게 보고 좀 견뎌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D&D 파마텍 아마 이게 상장하던 날 제가 한번 들어가 볼 만하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주가가 좀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장하고 나서 대체로 뭐 더블도 되고 어떤 종목들은 따더블도 되고 그러는데요. D&D 파마텍은 상장 첫날 60%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종가가 10%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한 10여일 지금 되는데요. 지지부진 이렇게 34,000원 오늘 750원인데 그래도 오늘은 또 5.3% 올라줬습니다. 이게 이제 상장하는 발행가가 33,100원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공모주 청약이 경쟁률이요. 1,500대 1이 넘었습니다. D&D 파마텍이 그만큼 인기가 있었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지금 종가는 오늘 가격으로 따져도 발행가 근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상장하던 첫날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1,500대 1을 뚫고 이 종목을 갖고 싶었던 그런 정도 마음이라고 그러면 지금 34,000원대면 그때 가격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 볼 만하다. 이유는 여기가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조금 기술이 좀 축적이 돼 있는 그쪽에서 조금 앞서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는 적자인데요. 성장성 면에서 한 방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얘기죠. 노보노디스크, 일라이릴리 주가 그렇게 급등했던 거 아시죠? 10배 넘게 이렇게 올랐는데요. 시총으로 따져도 우리 삼성전자 한 2배가 넘게 그렇게 올라 있는 종목인데 D&D 파마텍이 그 정도 기술력이나 시장 지배력은 없지만 가능성은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발행가 대비했을 때 지금 그 가격이기 때문에요. 조금 사놓고 기다려보는 건 어떤가. 33,100원 정도에서 더 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시장 조성이 된다고 그러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오늘 좀 눈에 띄는 거는요. 파마 리서치도 제가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종목인데요. 오늘 전체 시장이 좋지는 않았지만 400원 정도 플러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요. 일봉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런 모양입니다.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이 추세가 아주 단단하다 이런 얘기죠. 추세가 아직도 이렇게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이렇게 강세로 접어들었는데요. 추세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보유를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 아마 밑에서 사신 분들은 수익이 꽤 났을 텐데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주식 같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실적 좋은 미용 관련주 또 화장품까지 같이 리쥬란 그 유명세 때문에요.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종목인데 미용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도 파마리서치는 거의 대표격으로 아주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더전 비전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보시면 거래가 이렇게 대폭 늘어난 걸 보실 수 있죠. 한 달 동안 거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 추세를 꿋꿋하게 유지하고 있는 종목들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종목들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파마 리서치도 같이 이렇게 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시장 전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요. 이제 틈새 종목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한스바이오메드도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요게 이제 시총이 오늘 정확하게 시총이 1,890억입니다. 조그마한 종목이죠. 소형주인데 예전에 제가 이거를 매매를 많이 해서 작년 아마 제가 한 10,000원 이하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3만 원대 팔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 하셔서 수익이 좀 나신 분도 계실 텐데요. 근데 지금 이제 다시 이렇게 빠져서 13,000 오늘 990원이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그 여성들 가슴 보형물 관련해서 사고를 쳐서 적자가 한 3년 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금년 이제 반기 이게 9월 법인이니까요. 금년 3월까지 해서 한 1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 가슴 보형물 이쪽이 매출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인공뼈, 인공피부 또 이제 최근에는 민트실 얼굴에 이렇게 주름이 졌을 때 이걸 좀 당겨주는 그런 실이라고 그럽니다. 저도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근데 요게 이제 미국이나 이쪽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흑자 기조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적자가 나다가 흑자로 전환된 것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주가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빠져서 근 한 6개월 이렇게 횡보하다가 최근에 이렇게 한 3일간 지금 양봉이 이렇게 살짝 나고 있습니다. 근데 요 국면보다는요. 저는 여기를 지금 좀 보고 싶어요. 여기를. 거래가 늘면서 11,000원에서 16,000원까지 이렇게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요게 한 2달 전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때 좀 매집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세력주 성격이 있거든요. 한번 오르면 한 2~3배씩 이렇게 올라주는 그런 소형주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격이 있는 주식인데 살짝 제가 보기에는 또 달리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요 이렇게 상승 국면하고 이렇게 거래가 조금 이렇게 늘어나는 요 국면 이런 걸 봤을 때 일단 매집 세력들이 조금 매집해 놓고 지금은 주가를 조금 띄우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워낙 소형주인데다가 또 그렇게 실적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요. 금액으로 따지면 조그마한 금액으로 가볍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제가 덤으로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이쪽 작년에 매매에서 조금 재미를 보신 분이라고 그러면요. 다시 한번 들어와도 될 것 같아요. 종목을 조금 아실 상황이겠죠. 작년에 이제 이런 상황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3만 원에서 300원 부족한 29,700원까지 갔네요. 9,000원에서요. 단기간에 이렇게 올라줬거든요. 이런 맛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 앞으로 가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 종목 이렇게 추천드리는 이유가 이런 맛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도 그러죠. 그래서 약간 세력주 성격이 있기 때문에 조금 매집 그 기미가 있으면 같이 조금 들어가 보면 재미있는 국면이 나올 수도 있다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템은 대단히 좋습니다. 민트실도 그렇고 가슴 보형물도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거든요. 국내 시장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인공뼈 이런 것들도 상당히 앞서가는 기업입니다. 국내에서는 아마 가장 앞서는 기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곁들여 말씀드리면 오스템 임플란트가 여기 2대 주주입니다. 한 13%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업종이 좀 비슷하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안정된 그런 그 재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에 덴티움도 제가 자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종목인데요. 오늘은 또 2,200원 마이너스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주가가 그렇게 화끈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이게 이제 실적주라고 저는 보거든요. 실적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이유는 이번 1분기에 영업이익이 좀 작년 대비했을 때 살짝 이렇게 좀 저조했습니다. 이런 게 조금 영향을 좀 줬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연으로 따지면요. 금년 1년으로 따지면 작년 영업이익이 한 1,300억, 금년이 한 1,500억 정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으로 따지면 여전히 성장세가 돋보이는 그런 종목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살짝 저조했지만 이제 2분기부터는 또 이제 여러 가지로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련해서 소비 관련주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중국에서 매출액을 한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련이. 그러니까 중국 소비 관련주들 최근에 화장품이라든가 미용 관련주들 대단히 좋지 않습니까? 임플란트 관련주들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이렇게 조정은 깊숙하게 이렇게 받았는데 제가 여기서 좀 눈여겨보는 대목은 이렇게 저점을 이렇게 이어보면요. 추세의 요 바닥 지지선은 이번에 지켜주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만약에 이게 추세가 무너진다고 그러면요. 그런 거는 모양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좀 팔아줄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일봉으로 봤을 때 정확하게 추세 바닥에서 이렇게 하락이 저지가 되고 있고요. 주봉으로 보면 좀 더 장기간에 걸쳐서 추세 지지선이 꾸준히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이 추세 바닥에서는 거의 틀림없이 반등을 해주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번에도 여기서 살짝 이렇게 양봉이 나면서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기업이란 얘기죠. 중국 시장 여전히 잘 나가고 있고 임플란트 관련해서는 중국 같은 데는 아주 초기 시장이라고 그래요. 베트남도 지금 덴티움이 조금 들어가 있는데 베트남도 중국하고 마찬가지로 초기 시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 소득이 한 10,000불 정도 된다고 그러죠, 중국이. 그때가 이제 임플란트가 이렇게 조금 되기 시작하는 그 국면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봤을 때 덴티움은 중국 시장에서 상당히 우리가 기대를 가져볼 만하다. 지금 현재도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로 봤을 때 방금 제가 보여드린 그 추세 바닥에 와 있기 때문에요. 매수 가격으로서는 좀 좋아 보인다. 또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이 가격대에서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풍력 관련해서 CS 윈드 제가 자주 이렇게 언급해 드리는데 주가는 재미가 없습니다. 아마 가지신 분들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이제 그럼에도 제가 팔지 말고 한번 견뎌보자 그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요. 실적이 좋아요. 그동안에 해외 쪽에 투자를 많이 해놨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금년에는 실적으로 조금 가시화될 것이다. 이런 그 기대가 있고요. IRA 관련해서 그쪽에서 이제 2029년까지 따지면 근 한 1조 가량 그 보조금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런 것들도 제가 보기에는 큰 호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프로 봤을 때요. 이렇게 바닥을 이어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저는 이걸 보고 지금 요 가격대가 이렇게 무너지면서 음봉이 길쭉하게 나오면 그때나 매도를 고려할까 지금으로서는 한번 가지고 가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요 가격대에서는 아마 사볼 만도 한 그런 가격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여러 가지 또 호재거리도 있고 한데도 주가가 오랫동안 근 한 3개월 이렇게 바닥에서 횡보했거든요. 근데 이 바닥 밑으로는 흘러내리지 않고 딱 버티는 맛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사준다는 얘기죠. 이 가격대에서는. 그래서 CS 윈드도요. 마땅히 종목 사기가 좀 그렇다 그러면 저점 매수도 고려해 볼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종목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전체 시장은요. 이번에 이제 해외 시장들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앞에 고점을 좀 뚫고 상당히 그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했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거래 대금이나 예탁금이나 증시 이런 그 내부 조건들이요. 그렇게 썩 좋지가 못합니다. 강세장으로 접어들기에는 조금 약한 시장이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앞에 고점 이렇게 보시면 어제만 해도 앞에 고점까지 이렇게 딱 다다랐다가 음봉이 나면서 밀리고 끝냈죠. 오늘도 이렇게 밀리면서 끝내줬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시장하고는 달리 우리 시장은 올라가면 좀 팔고 싶어 하는 그런 심리를 가진 투자자들이 많다. 그러면서 어제 오늘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도 반도체 HBM 관련해서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강하게 반등을 했었는데요. 또 오늘은 이렇게 좀 얻어맞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주도주도 좀 매물이 나오는 그런 시장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심리가 그렇게 좀 좋지가 않은 그런 시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해외 시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을 텐데요. 앞에 고점은 뚫지 못하고 매물을 받는 그런 시장이다. 이런 때는 호가를 좀 아끼면서 방어적으로 아침에 높게 붙었을 때 쫓아가지 말고 좀 진득하게 기다려보는 마지못해 사준다 하는 느낌으로 매수에 임하는 게 좋아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또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